엘라스카주에서도 예비선거가 있었죠. 엘라스카주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인물들은 결국은 이제 사라 페일린 후보,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치바카 후보인데, 치바카 후보도 그렇고 사라 페일린도 그렇고 둘 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고 둘 다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엘라스카주는 경선 방식이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어서 약간 좀 특이합니다.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모든 후보들이 다 한꺼번에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오는 방식이고요. 연방 하원 지금 사라 페일린 후보가 나와 있는 연방 하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궐 특별 선거로 치루어지게 됐는데, 지금 던 하원 의원이 별세하면서 그 보궐 선거 형식으로 치루어지게 됐는데 22명의 후보가 난립을 했고요. 그 중에서 요번 어제 선거에서 1, 2, 3, 4등 4명의 후보를 지금 11월 결선 투표로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근데 4명의 후보 중에서 3명은 지금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결정이 됐으나 마지막 4번째 후보는 아직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지금 이제 개표가 아직 100% 다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고요. 개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해서 아마 최종 결과는 이번 주말이나 돼야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라 페일린 전 주지사가 연방 하원 후보 선거에 지금 나왔는데, 명색이 전직 주지사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로 공화당 지명까지 받았던 이런 전국구 인물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국적인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그냥 연방 하원 의원석에 도전을 했다. 그 자체만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좀 특이하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창피해서라도 그렇게 안 할 텐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마했다라는 것 자체가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구나, 진짜 국민들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또 화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에 보면은 22명의 후보들 중에서 1등으로 집계된 후보는 민주당 후보고요. 메리 펠토라라는 민주당 후보가 35%를 얻으면서 1등이 됐고, 페일린 후보는 31.4%를 얻으면서 2등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2등이지 그 뒤에 보면 3등, 4등, 뭐 5등 쭉 해가지고 뒤로는 거의 공화당 후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과는 2등으로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화당 표가 훨씬 더 많이 나온 지역이기 때문에 11월에 가서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화당 내에서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공화당의 다른 2, 3, 4위 후보들 간에 후보 단일화가 됐던 뭔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 거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하나의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원 선거에서는 리사 머커스키 현직 상원의원이 벌써 올해 21년째 상원의원을 하고 있는데, 관록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관록 덕분이었는지 하여간 1등으로 통과했습니다. 상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모두 19명의 후보들이 입후보를 했는데, 그 19명 후보들 중에서 2명이 이제 11월 선거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2명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치바카 후보하고 머커스키 의원하고 2명이 가게 됐고요. 머커스키 의원은 43.7%를 얻었고, 치바카 후보는 40.4%를 얻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표 차이가 기껏해야 한 1000표 정도밖에 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11월 선거에서 이건 이제 이 1000표 차이 난다라는 이야기도 개표 상황이 아직 70%가 안 된 이 상태에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주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1월 선거에서 치바카 후보가 머커스키를 누르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그 여파를 파워를 한번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머커스키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할 때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알래스카
하여간 좀 지켜봐요. 알래스카 상당히 특이한 지역이어서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전국에 있는 다른 주들에서 벌어지는 일들하고 알래스카에서 벌어지는 일들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는 모습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게든 어떤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지는 11월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들이 모두 통과가 됐다는 점, 그 점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알래스카주가 계속해서 빨간주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번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 그럴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로 하여금 좀 안심하게 만드는. 근데 특별히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고 그로 인한 타격을 알래스카는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정책에 있어서 미국을 굉장히 약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다시 러시아가 회수해 가겠다라는 이런 엄포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 국방 그리고 에너지 안보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알래스카는 선택지가 없다. 그들이 민주당 지도자들을 뽑을 이유는 지금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저희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선거 결과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비 선거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겨냥을 하고 그쪽을 향해서 움직이는 상황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특별히 이제 대학가들이 개학을 하고 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유세전들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과열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진 않고 있는데 9월부터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당히 지금 열기를 띠는 선거 운동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한 뉴스들 저희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